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하나 골랐고요. 날짜는 24년 3월 3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며칠 전에 미국 볼티모어 항에서 달리라는 컨테이너 운반선이 다리 교각을 부딪혀서 다리가 폭삭 주저앉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정보가 조금 나온 게 있어요. 이 정보를 여러분한테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이 정보를 보시면, 저는 공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해설이죠. 그걸 주의해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많은 언론들이 이 기사를 다루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시간을 잡아먹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는 전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제 해설을 아마 좀 보시면은 틀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기존 언론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보시면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허위의 그 껍질 또는 막의 두께가 상당히 얇다. 그래서 아슬아슬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블랙박스 정보가 나왔어요.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자, 그걸 가지고 이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시나리오를. 그리고 미국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단정, 예, 무모함, 네, 이런 것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볼게요. 자, 이게 3월 26일 현지 시간이에요. 전부 다 새벽에 1시 29분에 발생을 했는데, 초기에 제가 그저께 말씀드릴 때는 1시 27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록을 봐서 1시 29분 뗀 것 같습니다. 초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1분 1분이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거꾸로 한번 재현해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발표되는 공식 자료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유추가 가능해요. 예.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전 세계의 언론은 뇌사 상태에서 기사를 쓰고 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네, 자신의 판단력이 제거된 상태로 주어진 대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이 핵심은 뭐냐면은 사고가 29분에 발생을 했는데 24분,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4분부터 27분까지 블랙박스 기록이 없어요. 예, 그때가 문제가 발생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배. 예. 그리고 일부 소리만 녹음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블랙박스 상의 기록은 27분부터 나와요. 그때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인디펜던트에서 실어 나른 거고, 미국 공식 기관에서, 사고조사 기관에서 이제 블랙박스 기록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배가 이제 순서가 보면 도선사라고 아시죠? 항구 바깥으로 큰 배를 몰고 나가고, 또 항구 밖에 대기하고 있는 큰 배를 항구로 접안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도선사라고는 항구에나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전문 직종이죠. 자, 그 사람이 올라타고 터그부터가 배를 이제 밀어내서 이제 도선사가 운전을 해서 밖으로 돌아 나오는데, 그때 속도가 한 8노트였다. 이건 아마 통상적인 속도가 아닌가 싶고, 전문가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 잘 아시리라고 봐요. 딱 여기 보면은 1시 24분에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다. 그래가지고 저기 한 26분 블랙박스 기록이 재개됐다. 정확하게 2분이 아닐 수 있어요. 2분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 단위로 계산을 하면 2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블랙박스가 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보이지 데이터 리코더예요. 그러니까 항해 기록 장치예요. 블랙박스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 전원이 나갔을 때 저 블랙박스도 같이 나갔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이 기사가. 그게 이제 정부 발표 자료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블랙박스라는 게 항공기에서 항공기가 폭발을 해서 땅에 떨어졌어도 찾아서 내면은 그 기록이 확인되잖아요. 저는 아직 블랙박스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기록을 뽑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거는 분명히 정전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건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게 블랙박스인데 여기 보면 전원이 엔진은 꺼졌다고 돼 있었어요. 전원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랬어요. 실제 그 화면을 보면은 불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랬어요. 엔진은 정지된 상태였고 그 정도 순간적인 정전으로 블랙박스가 기록을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전문가 의견들 몇치만 인터뷰하면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허구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봐요. 이거와는 무관하다. 그렇지만 그런 전문가들 입을 닫고 있고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지 않죠. 이게 의혹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게 이렇게 안 끝납니다. 절대로. 지금 이대로 뭉개고 넘어가거든요. 지금 미국은. 자, 우리나라 훨씬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이는 큰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전원이 비상 전원이 가동되지 아마 비상 발전기 같은 가동된 것 같아요. 그때 다시 소리 정도만 핵심 정보는 아니고 소리 정도만 즉 그 브릿지라고 그러죠. 조종실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종실에 음성 정도만 녹화가 됐다. 일부 블랙박스 기능이 확 돌아왔어. 그 비상 전원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면 그게 블랙박스 아니라고 본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연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정전이 됐고 파워가 나갔기 때문에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봐서는 배가 정박하고 있더라도 선원이 다 내려 상태에서도 저는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이 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좀 전에 좀 뒤에 보시다가 뒤에 지도랑 같이 보시면은 그게 피부로 와 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블랙박스가 사고가 발생한 그 뭔가의 문제가 발생한 딱 그 순간 2분 동안 가장 핵심적인 순간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자 블랙박스의 내용은 배의 속도 기타 등등 그 물리적 상황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남기는 것이고 핵심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조종실에서의 음성 녹음도 된다. 그건 우리가 비행기 항공사고 블랙박스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알죠. 조종사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기록에 대한 것들은 없고 일부 전원이 확보됐을 때 브릿지 정보는 알 수 있었다. 즉 조종실 정보는 알 수 있어서 일부 전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두 개가 과연 불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배의 물리적 항적 정보는 빠지고 보이스 레코딩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 요때 정전으로 인해서 이건 다 전문가들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 블랙박스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떠다니는 배가 몇 대인데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몇 대고 그죠? 그 주요 회사의 기술진 인터뷰 한번 하면 다 나올 내용이라고 좀 봅니다. 이거. 자 그리고 한 27번 무렵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고 녹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녹음의 일부가 이거라고 봐집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힌트를 줘요. 이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여기 파일럿이 나오는데 이 파일럿은 누구냐? 우리말로 도선사예요, 도선사. 예. 자, 항구에서 올라탄 조종 전문가가 지금 타고 있어요. 예.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이거는 저는 분명히 비상사태 이미 발생을 했어요. 지난 2분 동안. 기록이 안 된 2분 동안. 뭐냐? 달리는 배 이름이죠, 그 배. 배 좌현에 닻을 내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 진행 중인데, 지금. 자, 배가 항구로 돌아 나올 때 속도는 8노트. 사고가 발생할 때는 약 7노트. 뭐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러면은 배가 지금 계산을 내가 해보니까 분당 한 200에서 210m 정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닻을 내려라 했다.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거 아마 해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랑 금방 아실 겁니다. 배가 움직일 때 닻을 내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저는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왜 좌현으로 왼쪽을 내리라고 그랬을까? 이게 포트 앵커, 포트 사이드라는 것은 배 왼측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좌현. 저쪽은, 오른쪽은, 우현은 스타보드 사이드라고 그러죠. 자, 왼쪽에 닻을 내렸다. 배를 멈추고 싶었던 거죠. 도선사의 생각은. 근데 왜 왼쪽을 내렸을까? 지난 2분간 배가 오른쪽으로 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각적으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배를 틀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어느 쪽으로 틀으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이게 정보를 정확하게 실어 나른 건지 일부러 빼고 실어 나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좌측으로 배를 틀라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시간상으로 딱 맞아요.
즉 2분 동안 무슨 일이 생겼고 배가 갑자기 우측으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블랙박스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도순사의 행동을 보면 짐작이 돼요. 왼쪽 닻을 내려라.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배를 아마 좌로 틀려고 했을 거예요. 자, 배가 움직이고 있는데 왼쪽 닻을 내려서 닻이 바닥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배가 어느 쪽으로 돌겠습니까?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 동시에 러더, 즉 뒤에 조향도 왼쪽으로 해라. 이 말은 배가 우측으로 돌진하고 있다. 저 앞에 다리 교각 쪽으로 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조정이 안 된 거예요. 여기 수많은 대화도 지금 누락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순사가 무전기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 부딪힐 것 같다고. 그래서 대피시키라고. 몇 분 안에 보이잖아요. 배는 다리는 제 앞에 있지만 배는 통제 불능이고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닻을 내리고 이걸 꺾었지만 이때는 뭐가 떠오르는 거 하니, 우리 차량들 가끔 사고 나잖아요. 조종 불가돼가지고 브레이크도 안 먹고 엔진을 끄도 안 먹고 경험을 내면서 달려가는 사고들이 가끔 발생하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예. 자, 그런 것이 밖에 어떤 전자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입을 닫고 넘어가죠. 그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계속 우측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든 시도를 다 했을 거잖아요. 다 시도를 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배는 우측으로 해서 더 꺾어요. 이 신호가 나온 후에, 이런 도선사의 지시가 나온 후에.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버 테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미 배의 컨트롤을 바깥에서 하고 있다.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도선사는 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엄청나게 놀랐겠죠. 배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조정이 안 되니까. 그 시간 부딪힐 거 명확해졌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 배는 천천히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차량의 진입은 금지가 됐고, 마침 그 위에서 일을 하던 공사 인원들이 희생이 됐다. 적은 숫자로, 최소한 숫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죠. 시속 7노트 이 상태고 분당 210m예요. 지금 배가 있는 상태가 시계 보이시죠? 밑에 그 시계를 보면은 지금 27분 50초예요. 여기 1, 2분 있다가 부딪힌 거예요. 적게는 1분, 길게는 2분이에요. 그죠? 제가 이거 구글 지도로 딱 봤습니다. 지금 배의 위치가 제 다리로부터 약 400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자, 24분에 리코딩이 기록이 중단됐죠. 24분이면은 사고 5분 전이에요. 사고 5분 전이면 거리가 얼마냐, 다리에서 약 1km예요.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쳤는데 배 항적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저기가 1km 정도 돼요. 제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 2분 동안 이만큼 진행을 했고 눈을 떠보니까, 기록이 다시 될 때 보니까, 조종실에서의 녹음 상황을 보니까 배를 왼쪽으로 틀려는 절망적인 노력들이 행해졌던 거예요. 근데 실제 녹화 화면을 보면은 이 이후에 배가 우현으로 더 틀려 확,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닻을 내리고 왼쪽으로 틀리고 그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는 더 꺾어요. 실제는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는. 그래서 좌석으로 끌리듯 교각을 들이받는 거예요. 거의 정면으로 들이받았잖아요. 자, 요때 당시에 사진이 지금 동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에서 찾아보시면은 부딜제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마지막 순간,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저 달리의 위치, 그 다음 순간부터는 우측으로 많이 꺾는다는 거. 배는 직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 각도예요. 여기서 더 털고 더 틀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도선사는 한 5분 정도간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겠죠. 공황 상태. 모두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배를 바로 세우려고 했겠죠. 예. 자, 그러면 그가 면담을 하면은, 이런 공식 기관하고 면담을 하면 당연히 배가 왜 그랬을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이게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우리말로 하면 국가교통안전처 요런 데예요. 거기서 어젠가 현재 시간으로 3월 28일 정도에 27일이나 28일 정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때 아마 블랙박스 이야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3월 26일 날 새벽에 일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 정황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 인원이 배에 올라탄 게 3월 28일 이틀이 지나서 올라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CCTV를 다 찾으려고 했지만 CCTV가 한 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큰 배 타시는 분들 계시죠? 네. CCTV 없습니까? 회사에서 CCTV 안 답니까? 핵심 기관실이나 조타실 같은데 CCTV 달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이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선언 면담을 시작했고 이틀이 지나서 도선사 면담을 시작해요. 이거는 선언 면담 별로 안 중요해요. 도선사 면담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마지막 순간을 다 경험했고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배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선사니까. 사고가 나서 이틀이 지난 후에 사고는 3월 26일 날 새벽에 났는데 면담은 3월 28일 날 하겠다. 라고 이 발표 당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48시간이 지난 후에요.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상적인 사고의 방법입니까? 이거 보니까 세월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때 선장을 빼돌렸죠. 국가기관에서. 언론에 노출 안 되게. 자, 그런 것은 그때 수산해양부에서의 군의가 더 막강하겠습니까? 국정원의 군의가 더 막강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군의가 더 막강한 거잖아요. 여기도 어떤 그런 느낌이 난다. 왜 그러느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미국 정부는 사건 난 지 6시간 반 만에 이거는 그냥 사고다. 테러의 흔적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조사를 담당한 부서는 배에 오르지도 않았고 아예 올랐을 때는 핵심 자료는 없고 블랙박스는 2분간 날아가 있고 도선사는 아직 미팅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발표된 자료만 조금만 유심히 보더라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고 도선사가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게 보여요. 자, 그러면 배가 지 맘대로 움직였다. 이러면은 정부의 입장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꽤 맞추기도 전에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가 급했는지 그렇게 서둘러서 테러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봉합을 했냐. 서둘러. 예. 이거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끌고 가는 뭉개는 방식인데 미국은 이게 통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